안녕하십니까. 종로기술사학원에서 제공하는 출퇴근길 기술사 공부법 매일 공부 아침 용어의 진행을 맡고 있는 윤성민 인사올리입니다. 매일 공부 아침 용어만 꾸준히 청취하셔도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1교시 용어 모르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핵심 용어만 정리함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쉽게 건축 시공 공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퇴근길을 활용한 기술사 공법 매일 공부 아침 용어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공동도급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자들의 공동도급, 그 다음에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동도급이라는 게 과연 도대체 무엇이냐? 그렇죠. 공동도급이라는 것은 한 개의 회사가요. 그렇죠. 공사 규모가 큰 경우 2개 이상의 건설회사가 임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조직 공동 출자하여 연대 책임하에 공사를 수급하고 공사 완성 해산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게 공동 도급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공동 도급이라는 것은 보시면 A사가 60%, B사가 30%, C사가 10%라면 공동 수급체를 결성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1,000억 원이라고 하는 공사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600억이고요. 얘는 300억, 여기는 100억이 되겠죠. 자, 그러면 A사, B사, C사 해가지고 공동수급체가 결정됐다고 칩시다. 자, A사가 예를 들어갖고 현대예요. 예, B사 같은 경우에는 GS라고 칩시다. 그리고 C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저쪽이 코롱이라고 칩시다. 네, 이렇게 왔다고 칩시다. 자, 그렇게 되고 그러면 공동수급체를 결성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공사를 시행하고 완료를 하죠. 그리고 해산을 하는 겁니다. 이게 틀려요. 네. 공동도급은 결국에는 한 개의 회사가 공사 규모가 큰 경우에 2개 이상의 건설회사가 임시로 결합해서 임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조직 공동 출자해서 연대 책임하에 공사를 수급하여 공사 완성 후에 해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특징을 보시면 융자력이 증대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코오롱이 돈이 없어요. 그러면 현대가 이 부분을 메꾸어 주겠죠. 위험이 분산됩니다. 그 다음에 신용은 증대되겠죠. 기술도 확충하고 시공의 확실성이 늘어나겠죠. 그러나 경비는 증대될 겁니다. 그쵸? 업무 흐름이 혼란이 생기니까 당연히 경비는 증대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조직 상호 간의 불일치겠죠. 그 다음에 하자 부분의 책임 한계가 불투명할 겁니다. 자, 조직 상호 간의 불일치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될 것 같아요. 자, 현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GS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오롱이 있죠. 근데 자, 현대가 60%의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가 주관사가 되겠죠. 자, 주관사가 거의 대부분 현장 소장을 합니다. 현장 대리인이죠. 그쵸? 자, 현장 소장을 하게 되면 GS에 있는 직원들은 현대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고가도, 그렇죠? 고가도 GS 사람들한테 받지 현대한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조직 상호 간의 불일치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 다음에 하자 부분에 대한 책임 한계가 불분명할 수밖에 없겠죠. 왜? 다 졌는데, 자, 예를 들어갖고, 1,000억짜리 공사에서 5억이라고 하는 부분에
누수 비용이 발생됐다고 칩시다. 누수 비용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요거를 지분대로 뽀개가지고 60대 30대 10으로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GS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주관사인 현대가 방수업체를 선정을 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였으면 현대가 책임을 져야지 우리 협력업체도 아닌데 왜 누수 비용에 대해서 하자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냐. 코오롱도 같은 얘기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자 부분에 대한 책임 한계가 불투명해집니다. 그래서 보면 정착 방안으로는 공동대급제 등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사무 업무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공동 지분율을 조정해야 됩니다. 기술 개발과 기술 교류 촉진을 활성화하고요. 공동 개발을 투자를 확대해야 되겠죠. 자, 운영 방식으로는 공동 이행 방식과 분담 이행 방식, 주 계약자 공동 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동 이행 방식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입니다. 자,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A사가 60%, B사가 30%, C사가 10%를 갖고 있으면 여기에 있는 부분이 40%지요. 그렇죠. 이 40%에 대해서, 그렇죠. 여기 40% 보이네요. 예, 이 40%에 대해서 곱하기 0.5죠. 2분의 1, 즉 20%에 대한 부분은 누가 가져간다? 예, 주계약자가 가져간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를 한번 보게 되면 계약상 공사비율이 강 큰 업체가 주계약자가 되어서 공사의 전과등을 책임지는 공동 도급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공사의 계획관리 조정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계약이행 책임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지고요. 그 다음에 종합건설업체 간의 실적 산정 시에 분담공사는 물론이고 구성원의 실적시 금액도 50%로 실적을 산정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전문 건설업체, 즉 협력업체인 경우에 그래요. 근데 일반 종합건설은 조금 열이 받죠. 그래서 이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1999년에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활성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왜 시험 문제에 2번이나 나왔냐? 이렇게 주계약자용 공동도급으로 즉 상생하는 것, 즉 대기업과 상생하는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주계약자용 공동도급이 그래서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하도급업체, 즉 협력업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 전체의 계약이행 책임을 연대 책임을 하라는 거. 그 다음에 주계약자는 전체 공사의 계획관리 조정의 업무를 담당하죠. 실적 산정 시에는 주계약자는 자신의 분담 공사에 비해 실적 금액의 50%를 추가로 실적 인정받습니다. 또한 공사 수행의 효율성이 증진되겠죠. 왜? 협력업체랑 했을 경우에는 협력업체가 어떻게 해요? 하도급 금액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쵸? 원도급 금액으로 받기 때문에 단가가 좋다, 나쁘다,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사 수행의 효율성이 증진되고 건설업계의 균형적인 발전이 되겠죠. 또한 업체 간의 상호 협력이 기여됩니다. 대형 건설업체에 유리하게 작용되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것. 업체 간의 시공력 차이가 심할 경우 주계약자가 곤란해진다는 것. 하자 부분에 대한 명확한 책임 관계가 필요하다. 주계약자의 책임과 권한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 산정의 예를 한번 보신다라면 공사금액 200억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 꼭 잊지 말아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아까 요 부분이 1000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는
600억, 그 다음에 여기는 300억, 그리고 여기는 100억이잖아요. 그러면 300억 플러스 100억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400억이죠. 그쵸? 얘를 반으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돼요? 200억이죠. 그쵸? 그럼 600억 플러스 200억 하게 되면 800억을 실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교수님 이렇게 실적 받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왜 중요할 수밖에 없냐 하면 업무팀에서, 그쵸? 총 쏘는 친구들이 업무팀이에요. 이렇게 입찰할 때 총을 쏘는 친구들이 업무팀인데 그 업무팀에서, 그렇죠? 어떻게 해요? 실적이 있을 때 가점을 받고요. 실적이 있을 때 어떻게 될 확률이 커집니다. 아울러서 특명 입찰이라든가 특명 입찰 또는 지명 경쟁 입찰, 네. 이 두 가지들은 발주처가 관련 공사를 했던 경험이 있는지 또한 관련 공사가 몇 억 이상의 실적을 갖고 있는지를 통해서 지명 경쟁이나 특명 입찰을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종합병원을 지었던 건설회사가 다시 종합병원을 지어야지만이 아무래도 간섭된다는가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업무시설인 공공시설만 지었던 건설업체가 종합병원을 진다라면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죠. 왜?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명경쟁, 입찰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이 건설업체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왜? 영업사항이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그쵸? 그리고 공동도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사항을 꼭 이해해 주시고 또 공부해 주셔서 계약제도가 이제는 한 번은 나올 때가 되었으니 꼭 공부하셔서 선택하시고 관련된 문제를 잘 풀으셔서 좋은 점수 그리고 합격한 점수가 되어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공부 아침 용어의 본 강의가 궁금하시다면 종로기술사학원 용어 설명반으로, 건축 경험이 부족해서 현장 이론을 보완하고 싶다면 에어클래스의 기술 지침반으로, 진행자 윤교수 스타일의 모의고사반을 원하신다면 윤스터디를 종로기술사학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